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오늘 우선 저의 피드백, 셀프 피드백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상담을 이제 기존 청약자,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청약자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건의 이제 오늘 방문이 있었는데, 한 분은 이제 노쇼 났죠. 뭐 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고, 5시 분은 못 오셨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 청약자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청약자분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잘한 부분들을 좀 셀프 피드백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우선 그 심리를 계속 갖고 있었어요. 정말 이 분을 위한, 나에게 제가 안내하는 이거를 선택하는 게 이분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그 심리를 늘 기억을 했고, 그리고 분명히 사람들은 안 하는 이유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절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그 거절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나 이제 킨즈 대학에서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잘한 건 그 심리,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도우는 심리,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나에게 안내하는, 내가 계약을 하는 거가 이 사람이 덜 틀리게 하는 방법,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마음으로 계속 했고, 이분이 계속 안 되는 이유로 계속 되고, 그리고 확신이 분명히 없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에 등등등으로 갖은 거절들을 제가 동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전엔 전 고객의 입장에서 듣고, 그리고 그게 이 사람 하면선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냥 제가 놔버렸던 심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와 정말 다르고, 제가 진짜 그 계약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 그 심리 하나로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해야 하는 게 이분한테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알스강 대표님이 늘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끄집어내시거든요. 저 또한 그것들을 자꾸 말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이분의 전부를 계속 이야기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정말 잘했고, 이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에 저도 그런 것들이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나왔다는 생각을 해요. 아마 제가 퀸즈 대학 거를 계속 듣지 않았다면 그런 마인드가 제 안에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들으면서 요즘 되게 이렇게 쉽게 일해도 되나? 진짜 왜 이렇게 시간 프리하게 일하지? 되게 열정이 없는 것 같다라는 행동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확신이나 이런 생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계약이 되겠구나. 그래서 결론은 이분은 안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 계약금 100만 원을 이제
안 하면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분이 우선은 1시 한 40여 분 정도에 오셨고 3시 20분에는 나가셔야 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뒤에 일정이. 그 안에 저희는 이제 계속 했죠. 그러니까 저의 장점은 2년이 되면 이 사람 미안하게 그러니까 진심으로 제가 다가가는 그런 게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잘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한 이런 게 이분이 그러니까 정말 할 수가 없는데 거절을 해야만 하니까 되게 힘든 마음으로 왔어요. 본인은 거절을 잘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결국엔 그 거의 한 시간 한 반 좀 안 되게 이야기를 나눴을 때 고객의 이야기를 더 듣게 됐고, 정말 고객이 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수 있는 상황이네. 고객이 정말 편안한 선택, 내가 쉬운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팀장님이 또 제시를 하시는 부분들을 또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 모습들도 봤고, 사람이 하고는 싶지만 환경을 보면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더 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국엔 철회를 하지 않고 다음 주까지 이제 자금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고 나서 다음 주에 또 화요일날 보기로 했거든요. 만약 기존에 저였다면 놨을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푸시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강하게 푸시를 하고 저는 진짜 강하게 계속 푸시밖에 안 됐어요. 이게 좀 지혜롭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본론적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건드리는 질문을 하게 돼요.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고객이 안 하는 이유를 했을 때 고객님 혹시 2호점은 언제 내실 거예요? 왜냐면 2호점이 아니라 몇 호점까지 내실 계획이세요? 뭔가 장사를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현재 한 중간에 다른 현장 분양했던 현장을 등기를 치셔야 되는 상황에 조금 자금이 어딘가에 묶여 있게 돼서 자금을 만들어 놔야 내가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엔 또 중간에 2호점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2호점을 내는 과정에 직원은 고용해야 되고 권리금과 등등 또 돈이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심리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은데 내가 이 현장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비싸질 거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 고민 당연히 힘들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제가 들었던 퀸즈 대학에서 들었던 말들이 그냥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식적인가 비상식인 것들이 진짜 비상식이냐 아니면 정상 뭐 이런 내용의 말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상식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되라는 기본 상식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남들이 잘 되고 이렇게 비싼 건 또 아쉬워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쉬운 길로 가려고 해요. 근데 월세 받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것들은 또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투투투투 돼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만큼 소득이 있고 월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런 거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들어보니 아이스강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 상위 0.1% 정말 상위 10%인 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 말에 그 이야기에 정말 공감을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고 왜 이런 결과가 있냐면 내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인 거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싶고 난 저걸 원해라면 다른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땐 또 주저주저해요. 이게 정말 합리적과 비합리적.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전 이게 정말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그 고객님께 했어요. 고객님이 그래도 기존에 투자를 했고, 투자를 했으면 그 등기를 쳐야 될 때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 상황들은 또 어떠한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은 일어나요. 그러나 또한 소득을 더 높이려면 2호점을 또 내야 돼요. 그 2호점을 알아보려면 장소도 알아봐야 되고,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불편함을 감수했을 때 또한 그만큼 리스크도 있지만 그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동산이라는 건 내가 조금만의 투자에 그 돈이 있어요. 그 돈을, 이분은 3천만 원이란 돈이 있고 저희는 2,500만 원이면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라는, 저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게끔만 전환이 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했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리는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저희가 놓지 않았고 다음 주에 또 그 약속을 또 잡은 거예요. 전 여기에서 저는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저도 고객님이랑 또 통화하면서 결국엔 우선 합리적과 비합리적을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대표님 그게 비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좋은 걸 알고 이 좋은 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게 정말 맞고, 그리고 2호점을 내리는 것도 사실 이 사업이 100%잘 되는 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직원이 만약에 정말 공동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정말 서로 마음 맞아서 셋이 한꺼번에 퇴사를 했다면요. 그럼 그 공간에 투자했던 그거와 대표님은 또 신경 써야 될 것들은요. 그러나 지금 이 3천만 원이란 돈 중에 일부를 부동산을 투자했을 땐 얘는 1년 반 뒤면 월세가 들어오는데, 그럼 얘는 그 월세 나가는 것들을 얘가 감당을 해줄 건데, 대표님 그런 리스크는 지금 부동산 투자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런 직접적으로 계속 건드리게 됐고, 이게 저의 진짜 진심이에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들었던 그 시기, 저는 그걸 뼈저리 느꼈던 사람으로서 그 부동산을 투자를 한 게 덜 손해보는 거다라는 마인드가 저에겐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됐을 땐, 그전에는 저는 그 사람의 이런 상황에 정말 '그래 내가 이걸 하라고 했다가 정말 이 사람한테 이 사업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확신이 들지 않아서 전 나들이는 심리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계속 그 안에서도 저는 대표님 저랑 인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왜냐면 도와줬어요. 제가 이분이 저랑 이번에 여기 현장에 오면서 이분이 전전 현장에 등기 치는 게 6천만 원 계약금을 했는데 등기가 올해 10월 중이었거든요. 예정인데 내가 그 기존에 묶어놨던 돈들이 어딘가에 묶여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했기 때문에 신경 쓰기도 싫고, 그래서 그 6천을 버릴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와중에 저희를 만난 시기였고, 결국에 저희는 부동산이라는 걸 그 6천만 원 쉽게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또 해요. 그 신경 쓰는 게 귀찮아서. 하지만 등기 칠 수 있고 그 안에 전세를 넣든 월세를 넣든 이건 갖고 있고, 만약에 진짜 유지할 수 없거나 하면 매매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덜 손해보고 내가 분양가보다 또 1,000만 원 손해보고 할 수 있는 거, 6천만 원 되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 그
심리와 그 사고방식을 저희 만나면서 이걸 등기치는 걸로 이분이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이 한 분의 그 소중한 돈을 구했다라는 생각에 저는 너무나 뿌듯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어필을 했어요. 대표님, 저희를 이번에 또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 전 현장도 좋은 기회에 잡으셨고, 그런데 지금은 또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등기 기간이 짧았고,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안 되는 이유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내가 이거를 신경 쓰기 싫은 그냥 이유라고 저는 들린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또 반대로 대표님이 이게 좋다라는 거 알았고, 부동산이 좋다라는 거 알고, 이제 내가 만약에 나중에 진짜 대표님이 이제 부동산 투자할까? 라고 했을 땐 분양가가 너무나 올라가서 또한 그 시기는 놓친다. 진짜 이 2,500만 원으로 이런 역세권 현장을 잡을 수 있는 건 진짜 이번이 기회다. 기회는 그냥 있을 때 내가 좋다고 느끼면 하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결국엔 대표님이 하는 고민들은 너무 쉬운 길이고, 다른 시스템, 현금 흐름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또 만들지 않는 길을 가고 계시는 거다. 그리고 투자를 경험을 하시는 그 과정에서 것들도, 그러니까 이 상품만 얻는 게 아니라 대표님은 저라는 사람, 저희들을 얻는 거다.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땐 우리들과 이렇게 연결으로 해결을 해 나가면 되는 거다. 이러한 말들,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어필들을 계속 하게 됐어요. 전 진짜 그게 진심이었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걸로, 그러니까 이 상품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가 아니었어요. 계속 제가 하고 싶은 멘트는 당신은 나를 만나서, 우리를 만나서, 그리고 진짜 이분한테는 정말 일 쪽으로만 정말 전문적이 계신 분들이라, 진짜 다들 그렇잖아요. 모든 분야를 전문적으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사업하시는 분이 레버리지도 잘 이용을 못 하셨고, 그리고 어떤 쪽을 다 이용을 해야 나에게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었고, 그냥 단순하게 쉽고 안전한 방향으로만 가셨기 때문에 진짜 이분이 정말 놓치는 게 너무나 많았구나 하면서 되게 좀 또 안타까웠고, 이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제 옆에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분은 30대 초중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한 그 미래가 너무나 멋지기도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정말 이렇게 돕는 거구나라는 그런, 저는 또 오늘은 경험을 했잖아요. 정말 사람들을 덜 틀리게 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오늘 더 많이 느꼈고, 이렇게 교육으로만 들었던 제가 이걸 하면서 진짜 이분들을 돕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게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더 강하게 푸시할 수 있었고, 더 강하게 저라는 사람을 어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느꼈던 이 감정은, 이게 계약을 하고 안 하고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저는 정말 이런 심리를 얻었다라는 게 너무나 좋고요. 너무 좋고, 그러니까 다음 상담이 됐을 때 더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겠다. 그 누가 와도 어필을 할 수 있겠고, 그냥 궁금하면 질문을 하고, 정말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 말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잘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오늘 제가 계속 느끼는 건 그 부분이에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과 계속 저는 경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에 의해서 저는 더욱더 성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을 돕는 거다라는 걸 더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로,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기능만을, 방법만을, 사람을 어떻게 꺾으지? 이렇게 말을 할까? 저렇게 말을 할까? 막 공식 찾듯이, 법이 있듯이 막 그렇게 하려고만 했던 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정보만을 알려고 해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근데 저는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정말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내가, 내 엄마가 알려주는 것들을 그냥 말로만 아는 거가 아니라, 진짜로 경험해 보면서 알아가고 있는 거.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면서 경험해 보고, 정말 그냥 순수한 자체에서 배워나가려고 하는 게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욱더 저의 그 기존의 고정관념들, 그런 것들을 빼나가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유튜브를 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정말 제 자신한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느덧 저에게 분명히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성장하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정말 남겨놓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지? 제가 잘한 거였는데. 우선 콜드콜. 콜드콜도 우선 막 정확히 이런 멘트를 써볼까? 뭐 이런 멘트 아직도 찾지를 못했으나 분명히 전 찾아갈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다 싶으면 또 그냥 내뱉고, 음, 그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성장해 갈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선 이런 심리를 얻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심리라는 것 자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다르지 않아요? 정말 저는 이런 과정이 이런 과정인 게 행복한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제가 계속 퀸즈 대학 것들을 듣다 보면 그냥 그런 말이 그냥 내뱉어서 나오고 되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 양 말하게 돼요. 그게 무의식인 것 같아요. 그 무의식에 새겨지면서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인 양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요즘 제가 듣는 주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멋지다라는 말을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멋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저 많이 보이고, 요즘은 또 오히려 근무 근태가 오히려 막 100호씩 200호씩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뭐 횟수는 숫자가 작아져서 왜 이렇게 요즘에 너무 콜에 집중 못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놀라워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땐 콜량은 줄었으나 방문 잡는 것들은 오히려 더 늘었고, 그리고 고객한테 오늘 들었던 칭찬은 목소리도 톤할 때 다르고, 그리고 대화하는 것도 다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기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가 콜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이거를 제가 피드백으로 받으면서, 그래도 느리더라도 제가 정말 이렇게 해가고 있구나.
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오늘 또 한번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모든 환경들은 내가 변하면 모든 것들이 변해지고, 인정받고 싶다면 내가 인정받는 행동들을 내 스스로가 하면 되고, 그리고 그 인정을 내가 나 스스로가 해가는 그 힘이 매우 크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셀프 피드백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제가 저의 셀프 피드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었지? 아, 내가 이런 행동을 잘 했었구나.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내일 힘든 일을 다시 코라는 부분들에서, 그래, 오늘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내 안에서 부정을 빼버리고, 긍정으로 나를 셀프 피드백을 하는 그 트럼프 전략이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해보면서 이렇게 이게 저의 변화고, 그리고 또한 킨즈 대학에서 들었던 것들이 제 안에 무의식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게 제 가치관인 것 양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막 간질간질해요. 그러니까 저랑 대화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인지 대화가 되시는 분들은 또 알려주고 싶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제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정말 큰 변화잖아요. 그리고 우선 심리적으로 내가 억지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연기도 있지만 또한 그 신뢰와 부담 줄이는 거,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의 심리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계속 그 부분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제 행동들이 그냥 저도 어떤 행동을 했지? 왜 이런 말이 튀어나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노력하려고 했던 것들은 되게 제가 상당 끝나고 나면 불만족스럽고 되게 역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저를 보면 콜을 거절을 당하든 뭐 미팅에서도 계약이 안 나오든 우선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심리를 또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제가 성장할 거라는 게 느껴지고, 또한 그 제가 내던지는 말들 속에서 그 사람한테 꽂히는 말들이 있고, 이런 경험들은 정말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해보셔야 돼요. 그게 제가 잘난 거가 아니라 어느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인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거를 내 무의식에 박히느냐,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해보셔야 돼요. 사람은 정말 필요해요. 특히 영업하는 사람은 멘탈 관리 더욱 중요하잖아요. 멘탈 관리는 동기부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동기부여 플러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떤 현재의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칭찬도 해줘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균형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보세요. 자연 만물을 보시면 균형이잖아요. 그 균형이 깨져 있거나, 강아지가 눈, 코, 입 없고 막 눈이 하나고 귀가 없고 하나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눈, 코, 입 있고 그냥 정상적으로 생기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나무가 그 해에 아름답게 피워야 될 땐 피워야 되면 그게 그냥 아름다운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처럼 전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 다 꽃도 코스모스도요. 아, 모르는 거 그냥 패스해야 돼. 뭐 피나무 채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다 균형, 뭐의 배수, 2의 배수, 3의 배수 막 이렇게 배수대로 하는 건 정말 균형을 이루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고 이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것도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씩 그런 심리를 가져가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고, 그걸 누구랑 함께 하느냐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심리는 누구와 함께한다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